안녕하세요. 쇼300입니다. 제 지인 사례인데요. 지인이 전자제품으로 스마트 스토어 월 매출 1000만원 되고도 접는다고 하더라고요. 월 매출 1000만원이면은 순이익 200만원 될 텐데 왜 접는 거지? 그래서 물어봤죠. 왜 접어요? 나랑 안 맞아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매출도 좀 나오니까 할만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써야 되고 내 생활도 없어서 지친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직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는데요. 이런 제 지인분 사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쇼핑몰 첫 시작할 때 위탁 판매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위탁 판매 중에도 대량 등록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초보 입장에서 마케팅도 어렵고 상품 기획하기도 어려운데 머리 쓰기 싫다는 거죠. 그냥 팔릴 법한 상품, 마진 나온 상품 올리고 이게 팔리면은 다시 주문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게 너무 쉽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통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보통 이걸 선택한 이유는 보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소자본으로 창업 가능합니다. 심지어 무자본이라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마케팅 몰라도 일단 닥치고 등록하면 매출 올라갈 확률이 늘어나죠. 상품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머리 안 아파도 되니까 그렇게 많이 하고 생각보다 시간도 적게 투입할 것 같습니다. 내가 남는 시간에 일하면 되니까 택배도 내가 안 싸고 남는 시간 노트북 하나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통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사실 다 겪었던 얘기인데요. 저는 실제 몇 달 해보다가 그만뒀습니다. 그 이유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재미가 없었고요. 뭔가 기계적으로 상품 올리고 CS 문의와도 답변을 많이 무시했습니다. 처음 쇼핑몰 하면 그 고객이 연락 오면 덜덜 떨면서 대답을 하거든요. 톡으로 오면 빨리 답변해줘야 될 것 같고 좋게 좋게 빨리 얘기 잘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대량 등록하다 보면 이런 마인드가 장착됩니다. CS는 무조건 귀찮다. 이를 피하는 방식도 알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톡이라는 서비스로 전화번호 하나 만들어서 거기 멘트를 저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무실 축소됐고 문의전화 폭주로 계속 통화 중이다. 문의사항은 게시판으로 보내달라. 남겨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의는 보통 게시판을 향하고요. 또 통화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CS 시간도 확 줄어듭니다. 보통 대부분 배송 관련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송장 나오면은 배송 구매 취소 거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다가 상품 준비 중이 뜨면 물류 처리 중이니 구매 취소 불가합니다. 이런 멘트 적어두고 잠수 타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후기 안 보게 되고 그 고객 반응도 모르겠고 내가 일하는 거 오직 돈 때문에 하는데 그냥 내가 로봇이 된 느낌? 그러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크게 배우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쇼핑몰 얘기하면 공부한다고 하면 소싱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공제 컨택 어떻게 하는지 제품 제조는 어떻게 하는지 브랜딩은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가 요즘 많은데 이때 대량 등록할 때는 사실 그런 거 얘기할 그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소싱법이죠. 그냥 나는 어떻게 등록한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근데 남는 시간은 그냥 돈 나오는 캐시카우만 키우는 저를 로봇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소수에 집중해서 내가 제대로 팔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대량 말고는 소량에 집중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량 등록을 해서 많이 키운다고 싶으면 결국 시스템화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덩치가 좀 커져야 되는데요. 제가 좀 못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재택근무 알바로도 최소한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사무실이랑 직원 고용도 해야 되는데 이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직원이든 알바든 구해야 되니까 업무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로그인 아이디 보안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직원이 이 방식으로 창업 못하게 서약서 같은 것도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면접 봐야 되고 또 일을 관리해야 되는데 저도 사업을 좀 했으니까 이제 직원 수십 명 고용해 봤는데 쇼핑몰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부가가치 있는 걸로 해서 방식으로 파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대량은 그만뒀었고요. 마찬가지로 제 주변 분들도 대부분 초반에만 대량 등록하고 90% 이상이 1년도 안 돼서 다 그만두더라고요. 일부는 쇼핑몰 아예 접기도 했었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저처럼 운영도 많이 바꿨습니다.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대량 등록을 많이 접었고 소수 제품에 집중해서 위탁 판매하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사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이제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떤 방식이 좋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본인 성향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처음 하시면 이제 오해가 있으실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소자본으로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맞긴 합니다. 맞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 수는 있습니다. 만약 월 매출 1000만원이라 칠게요. 1000만원 나왔다 치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빠른 정산이 있어서 통장 번호 입력되고 나면 다음 날이면 이제 정산이 바로 됩니다. 네이버 빠른 정산 아니더라 하더라도 배송 완료되고 이러면 또 며칠 뒤에 돈이 들어오니까
아무튼 한 달 이내로 다 정산이 됩니다. 이러면 뭐 월 매출 1,000만 원이면은 뭐 실제 자본금 500 정도면은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또 쿠팡이죠. 쿠팡 같은 경우는 월 매출 1,000만 원이면 자본금이 2,000에서 3,000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산된 기간이 최소 2달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2~3달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거 예시로 매출이 딱 1,000만 원 고정이었다는 예시인 건데 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매출 올라가 버리면 또 그만큼 자본금이 더 필요합니다. 1,000만 원이었을 때 3,000원 뭐 자본금 필요하다 치지만 계속 올라가면은 자본금이 뭐 5,000, 6,000도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근데 만약에 사입으로 해서 뭐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입하게 되면 돈이 또 더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개를 사입했다 칠게요. 100개를 쳤는데 지금 30개가 팔렸어요. 남은 게 70개인데 지금 속도면은 2주면은 70개가 다 팔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부랴부랴 뭐 새로 뭐 주문 뭐 300개를 한다 칠게요. 근데 상품 100개 주문하고 나니까 이제 상품 주문 속도가 팍 줄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사이 경쟁자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잘 팔릴 때는 이제 잠시 방송 탔었는데 그 붐이 또 꺼져서 속도 확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팔리긴 다 팔 수 있지만 졸지 몇 달 동안 그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창고 비용 늘게 되고요. 그동안 자금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다 팔릴 동안에 또 돈이 또 쪼그라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첫 시작은 소자본이 맞는데 잘 되면은 또 잘 되는 만큼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잘 되고 고민할 문제니까 이건 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하여튼 뭐 그래도 무자본은 아니라는 거, 무자본은 절대 아니고 단돈 100만 원을 만약 100만 원을 시작하신 분이 있으면 이건 진짜 소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산 빠른 스마트 스토어로 일단 먼저 작게 시작해서 자본금 조금씩 늘리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뭐 하루 1시간 일해서 1,000만 원 수익 번다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억울성으로 있는데 실제 해보면 하루 1시간으로 1,000만 원 순이익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루 1시간으로 가능한 거는 그 전에 세팅이 다 끝난다는 가정의 하에 주문 처리만 해서 뭐 1시간에 일해서 1,000만 원 벌었다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처음부터 1,000만 원은 절대 못 벌고요. 몇 시간 몇십 시간 작업하고 나서 다 상세 페이지든 뭐든 다 세팅이 되고 나서 이제 하루에 1시간만 주문 처리하면 뭐 1,000만 원 벌 수 있다.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영원히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거 1,000만 원 주문 처리만 하고 끝나면은 뭐 지금은 당장 1,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지금 이제 수익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 투입해서 다른 상품도 소싱해야 되고 기존 상품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래서 일은 계속 있습니다. 지금 뭐 1시간 주문 처리해서 1,000만 원 번다고 해서 내년에 수익은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뭐 상품 소싱하고 상세 페이지 강화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합니다. 결론적으로 1시간 동안 1,000만 원 번다 가능은 하지만 이걸 하려면은 그 이외에도 남는 시간에는 계속 소싱하고 해야 된다. 그게 정답이고요. 저희 경우도 이제 거의 독점 느낌이라서 시장이 큰 건 아닌데 월 매출 수백에서 뭐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순익 100에서 300 정도 되는 상품 뭐 계절 상품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만들었던 허접한 상세 페이지인데도 꾸준히 잘 판매가 되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5분만 일해도 하루 5분만 일해도 뭐 월 2~300을 벌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건데 저 같은 경우도 이 상품이 있지만 이거 외에 다른 시간 대부분은 새로운 상품 소싱하고 다른 상품 발전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면 안 하면 이 상품은 뭐 그대로 치더라도 제가 발전이 없잖아요. 그리고 초보가 뭐 한 달 운영해봤는데 월 1,000만 원 벌었다 이런 케이스도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사실 감각에는 1%의 천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한 달에서 1,000만 원 벌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이전에 비슷한 다른 걸 5년 동안 했거나 그런 경험을 가지고 했던 사람일 수 있죠. 그러면 1개월에서 1,000만 원 벌었다가 아니라 5년 1개월에서 1,000만 원 벌었다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재가 아니라면 보통 사람이라면은 한 달 만에 무슨 성과 내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기본 세팅을 1년 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쇼핑몰 하는 게 좋은가요? 뭐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쇼핑몰은 돈 많으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돈 많으면 뭐 주식해서 배당주만 투자해도 연 뭐 5에서 10%는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부동산 한다고 치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뭐 이런 거 사면 10년에 3배씩 뜹니다. 근데 그게 아닌 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소액으로 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쇼핑몰이 아닐까. 아까 말했던 뭐 수천만 원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일단 1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쇼핑몰이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쇼핑몰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안 하면 해볼 걸. 이게 몇 년에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비록 만약 실패하더라도 일단 해보고 결과 지켜보는 게 후회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쇼핑몰이 시작은 편의점 알바보다 시급이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저 시급 10,000원 넘었죠. 근데 꾸준히 건강한 루틴으로 1년 이상 하면은 그 이상으로 많이 벌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1년에서 실패하더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 그 사이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무언가 보는 시야가 달라졌을 거니까 저는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쇼핑몰 끝물이라는 얘기 많이 있습니다. 5년 전에도 스마트 스토어 끝물이다, 레드오션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심지어 또 쿠팡 올해 2025년 정책 바뀌면서 이제 샐러드 다 망할 거다, 다 나갈 거다, 쿠팡 이제 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근데 쿠팡 스스로 올라가면 어차피 상품 가격에 다 반영돼서 다 올라가면서 할 사람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책이 바뀌어도 잘하는 분들 잘하니까 끝물이라고 안 하기보다는 그냥 1년 각자 꾸준히 루틴 만들어서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떤 일이든 꾸준히 하면 성과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할까요? 이러면 저는 일단 추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